여름만 되면 신발을 벗을 때마다 올라오는 그 특유의 불쾌한 냄새,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오래 서 있다가 땀에 젖은 발로 집에 들어가 신발을 벗는 순간, 아, 또 시작이구나 하는 그 기분.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단순히 땀 때문에만 나는 걸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이 신발을 관리하는 습관 때문에 냄새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아마 조금 놀라실 겁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오래 겪어왔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름마다 발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출퇴근하고 사무실에서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발이 답답해지고 땀에 젖게 됩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냄새, 혹시 다른 사람이 맡으면 어쩌나 걱정이 들 때도 많았죠. 심지어 가족들이 농담처럼 현관에 네 신발만 있어도 냄새로 알겠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러다 어느 날 오래 신발을 다루는 일을 하신 한 기술자분과 우연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냄새는 신발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그때부터 저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신발을 벗은 후 현관 구석에 그냥 두고 가끔 햇볕에 말려주거나 방향제나 탈취제를 넣어두는 정도. 그런데 이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냄새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땀이 많이 나서 나는 게 아니라 땀과 함께 배출되는 단백질과 각질, 그리고 그걸 먹고 사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 바로 냄새입니다. 그러니 표면적인 탈취만으로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야 관리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 있는 물건만으로도 냄새를 확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직접 해본 것들 중에서 효과가 확실했던 방법을, 그리고 왜 그런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신발 냄새 때문에 민망했던 순간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발 안에 방향제나 비닐에 싸둔 수출 넣어두는 것, 아니면 하루 신고 난 신발을 그대로 현관에 두는 것.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인데 놀랍게도 이런 습관이 냄새를 잡기는커녕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냄새의 주범은 세균인데 세균은 어둡고 습하고 통풍이 안 되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현관 구석은 딱 그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장소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신발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신발을 벗자마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거예요. 저는 집에 작은 신발 전용 선반을 하나 만들어 현관이 아니라 베란다 근처에 두고 있어요. 햇볕이 직접 닿지 않아도 바람만 통해도 신발 속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세균 번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집에 있는 가장 간단한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신문지입니다. 요즘은 종이신문을 구하기 힘들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무료로 배포되는 전단지나 얇은 종이들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신발 안에 구겨 넣어두기만 해도 신문지가 땀과 습기를 빠르게 흡수해줍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집안 청소에도 많이 쓰지만 탈취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신문지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서 넣어두면 냄새가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시중에서 파는 신발 전용 탈취제보다 이게 낫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시중 제품은 보통 향으로 냄새를 덮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세균 번식을 막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신문지와 베이킹소다는 흡습과 탈취를 동시에 해주니 근본적으로 냄새 원인을 줄여줍니다. 사실 이런 방법들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의 섬유 구조는 다공성이어서 수분을 잘 흡수하고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세균이 좋아하는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냄새를 줄여주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이해하면 왜 간단한 재료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금방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게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신발 탈취제 하나에 몇천 원씩 쓰면서도 효과가 없다고 불평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물건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거 당장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아요. 별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신발을 벗고 신문지를 구겨 넣고 베이킹소다를 조금 뿌려두기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신을 때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름철 발냄새가 심해지면 원래 여름은 다 이런 거지 하고 넘어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냄새는 계절 탓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발냄새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발이 답답해지고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을 때 올라오는 냄새가 너무 불쾌했죠. 심지어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신발을 벗어야 하는 자리가 있으면 괜히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땀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땀 자체는 거의 무취에 가깝습니다. 냄새의 진짜 원인은 땀과 각질을 먹고 사는 세균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잘못된 습관이 더해지면 냄새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같은 신발을 매일 신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출퇴근용 구두나 운동화를 매일 신으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신발 내부는 하루 종일 땀과 열에 노출돼 습도가 높아지고 그 상태가 최소 24시간 이상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신으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발을 넣는 셈이니 세균 번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깨닫고 나서 신발을 최소 2켤레 이상 번갈아 신기 시작했습니다. 구두든 운동화든 하루 신고 나면 꼭 하루 이상은 쉬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양말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말을 하루 종일 신고 있다가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리죠. 그런데 여름에는 특히 한 켤레를 하루 종일 신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니만큼 양말이 금방 젖고 그 습기가 세균 번식의 천국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은 양말을 갈아 신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잠깐 갈아 신기만 해도 오후 내내 발이 훨씬 상쾌하고 냄새도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소재도 중요합니다. 저는 면 양말보다는 땀 흡수와 건조가 빠른 기능성 양말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발 자치 관리 부족입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땀샘이 가장 많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여름에는 땀이 더 많아지고 각질도 쉽게 쌓이죠. 그런데 이 각질이 바로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발 전용 스크럽이나 푸파일로 각질을 제거합니다. 샤워할 때 5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크다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발냄새 없애려면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비싼 전용 제품을 쓰기보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와 물을 1대2 비율로 섞어 10분 정도 발을 담그는 조욕을 해보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냄새를 중화해줍니다. 녹차 티백을 우린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저는 이 조욕을 일주일에 2번만 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발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줄어드니 신발 냄새도 자연스럽게 덜해졌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효과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여름철 발냄새 문제는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번갈아 신기, 양말 하루 2번 갈아 신기, 발 조욕하기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늘 퇴근 후 집에서 바로 식초나 녹차 조욕을 해보고 내일부터는 신발과 양말 관리 방법을 바꿔보는 겁니다. 한 주만 지나도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신발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신발 안에 방향제를 넣어둔다든지 비닐에 숯을 넣어두거나 몇 날 며칠 햇볕에 그냥 내놓아 말려두는 것.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방향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시중에서 파는 신방용 방향제는 대부분 향으로 냄새를 덮는 방식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신발 냄새가 사라진 것 같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향과 발냄새가 섞여 오히려 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저는 한때 이런 방향제를 거의 중독처럼 사용했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가림일 뿐이라는 걸요. 그 다음은 햇볕에 신발을 오래 두는 것입니다. 햇볕이 세균을 죽이니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신발 소재가 손상되고 내부가 바싹 마르면서 가죽이나 합성 소재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온도가 오르면 일부 세균은 더 활발하게 번식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운동화를 며칠간 직사광선 아래 두었다가 신발 모양이 변형된 적도 있습니다. 그 후로는 햇볕보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깔창 관리입니다. 신발은 가끔 닦으면서도 깔창은 거의 신경 쓰지 않으시죠? 그런데 냄새의 절반은 깔창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발과 가장 밀착되는 부분이고 땀과 각질이 그대로 흡수되는 곳이니까요. 깔창을 오래 쓰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깔창을 빼서 세탁하거나 햇볕 대신 통풍이 좋은 그늘에 말립니다. 세탁이 어려운 경우에는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냄새와 습기를 제거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신발을 현관 구석에 모아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편하긴 하지만 통풍이 안 돼 냄새가 갇히고 습기가 빠지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더 쉬운 환경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은 신발 전용 선반을 구입해 현관 대신 베란다 근처 통풍이 좋은 곳에 두었습니다. 그 후로는 냄새가 훨씬 덜해졌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신발 관리 습관은 냄새뿐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름철에 발가락 사이가 가렵거나 붉게 변한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무좀이나 곰팡이 감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단순히 냄새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관리 습관을 바꾼 후 발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결국 신발 냄새를 줄이려면 탈취제 하나 넣는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매일 신발을 바꿔 신는 것, 깔창을 주기적으로 세탁하는 것,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신발 냄새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사실 신발 냄새를 없애는데 꼭 비싼 제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오랜 시간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에 이미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거나 아주 조금만 들여도 충분히 탈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느낀 초간단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이킹소다입니다. 아마 집 청소나 요리에 쓰려고 구비해 두신 분들 많을 거예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세균이 좋아하는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줍니다. 쉽게 말하면 세균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작은 종이컵이나 주머니에 베이킹소다를 담아 신발 안에 넣어둡니다. 그뿐 아니라 신발 안 바닥에 살짝 뿌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도 냄새가 확 줄어든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녹차 티백입니다. 다 마신 티백 버리지 말고 잘 말려서 신발 안에 넣어두세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균과 곰팡이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저는 특히 운동화나 구두에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 특유의 은은한 녹차 향이 나면서 냄새도 사라지니 일석이조죠. 세 번째는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말려서 작은 천 주머니나 종이컵에 담아 신발 안에 넣어두면 됩니다. 커피 찌꺼기는 탈취와 흡습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저는 아예 커피 찌꺼기를 모아두었다가 신발 전용으로 따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소금과 숯입니다. 소금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숯은 다공성 구조라서 냄새 입자를 흡착하는 데 탁월하죠. 저는 작은 숯주머니를 만들어 신발장에 넣어두는데 여름철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지 활용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문지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데 땀과 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신발을 벗고 구겨 넣은 신문지를 넣어두기만 해도 훨씬 빨리 건조되고 냄새도 줄어듭니다.
저는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 함께 넣는데 이 조합이 정말 강력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봤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 한 명은 여름철 구도 냄새 때문에 늘 민망해했는데 베이킹소다와 신문지를 사용한 뒤로 확실히 나아졌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녹차 티백을 넣어두는 방법을 썼는데 일주일 만에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방법들의 장점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이킹소다, 녹차 티백, 신문지, 커피 찌꺼기 전부 집에 이미 있는 것들이죠. 별도의 제품을 사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이고 효과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도해보세요. 퇴근 후 신발을 벗고 신문지와 베이킹소다를 넣어두고 주말에는 녹차 티백이나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신발을 신을 때 그 불쾌한 냄새가 훨씬 덜해지고 현관이 한결 쾌적해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베이킹소다나 녹차 티백 같은 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그냥 기분 탓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원리를 알면 왜 이런 간단한 재료들이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약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신발에서 나는 냄새의 주요 원인은 땀 속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인데 이 부산물은 대부분 산성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이킹소다가 들어가면 산성과 만나 중화 반응을 일으켜 냄새 분자를 중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냄새를 만들어내는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게다가 베이킹소다는 미세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즉, 땀으로 축축해진 신발 속을 건조하게 유지해 세균이 번식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녹차 티백은 왜 효과적일까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천연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카테킨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카테킨은 세균과 곰팡이의 세포벽을 파괴해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 속에 녹차 티백을 넣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냄새가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녹차 특유의 은은한 향이 신발 속 악취를 완화해 기분도 한결 좋아집니다. 커피 찌꺼기는 다공성, 작은 구멍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공기 중의 냄새 입자를 흡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쉽게 말해 냄새 분자를 잡아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찌꺼기를 신발에 넣어두면 악취가 사라지고 대신 은은한 커피 향이 남습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신발 내부가 건조해지면 세균이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소금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숯은 예로부터 자연 탈취제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숯의 미세한 구멍들이 냄새 입자와 습기를 흡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같이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숯이 신발 속 습기를 잡아주어 냄새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신문지는 우리가 흔히 무시하지만 가장 강력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신문지는 셀룰로스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 습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다공성 구조로 인해 공기 중의 냄새 입자도 일부 흡착합니다. 게다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니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이쯤 되면 왜 이런 재료들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들이 사실은 환경을 바꾸고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과학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저는 이 원리를 알고 나서 훨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누가 좋다고 하니까 해본다가 아니라 왜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니 더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결국 여름철 신발 냄새 문제는 탈취제 하나로 가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습기와 세균을 잡아내고 악취 분자를 중화시키는 방법을 쓰면 훨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이 이론적으로는 그렇겠지 정도로 느껴지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건 당장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여름철 신발 냄새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출퇴근용 구두는 하루 종일 신어야 하니 냄새가 훨씬 심했죠. 비싼 신발 탈취제부터 전용 건조기까지 써봤지만 며칠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이킹소다와 신문지, 녹차 티백 활용법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구두에서 나던 그 특유의 찌든 냄새가 거의 사라졌고 집 현관에 들어올 때 느껴지던 불쾌한 냄새도 줄어들었죠. 두 번째 사례는 제 직장 동료입니다. 그는 여름철 구두 냄새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늘 신발 벗는 걸 꺼렸습니다. 제가 해보던 방법을 그대로 추천했더니 처음엔 웃더군요. 신문지랑 베이킹소다로 되겠어? 이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한 달 뒤 본인이 먼저 와서 말했습니다. 야, 너 말대로 하니까 진짜 냄새가 거의 없어졌어. 이제 신발 벗는 자리가 무섭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 친구입니다. 그는 주말마다 조깅을 하는데 운동화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커피 찌꺼기와 녹차 티백을 번갈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커피 찌꺼기는 운동화 특유의 냄새를 흡착하는 데 탁월해 일주일 만에 신발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는 그 후로 커피 찌꺼기를 따로 모아 신발 전용으로 쓸 정도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사례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집이었는데 여름철 아이 운동화 냄새가 너무 심해 현관에 두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숯과 신문지를 함께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숯은 냄새를 흡착하고 신문지는 습기를 빨아들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냄새가 줄어들다니. 아이가 뛰어놀아도 전처럼 심하지 않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품이나 많은 비용 없이도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냄새가 나면 비싼 제품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습기 제거와 세균 억제, 그리고 악취 분자를 흡착하거나 중화시키는 겁니다. 이 원리에 맞게 접근하면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신발 냄새는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이 있으신가요? 가족, 친구, 동료, 이 방법을 알려주면 분명 감사 인사를 들으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일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방법들이네. 언젠가 해봐야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도 내년 여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신발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름철 습하고 더운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냄새가 심하다는 건 곧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발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무좀이나 피부염 같은 문제로 이어지기 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발가락 사이가 가렵거나 발바닥이 하얗게 일어나는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 구겨 넣은 신문지 한 장, 다마심 녹차 티백 하나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면 신발을 벗고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엔 단순히 신문지를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신발 냄새가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베이킹소다를 추가해보고 커피 찌꺼기나 숯을 활용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신발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신발을 번갈아 신는 것, 양말을 하루에 한두 번 갈아 신는 것, 발 조격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 이 모든 게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만 해보세요.
어느 순간, 예전처럼 신발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네, 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땀을 많이 흘리고 활동량이 많아 신발 냄새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발 관리 습관을 알려주면 평생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망설여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돈이 거의 안 드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찌꺼기, 다 마신 녹차 티백, 신문지, 주방에 있는 소금과 베이킹소다. 전부 집에 이미 있는 것들이죠. 게다가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내일 아침 신발을 신을 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자마자 신발을 벗고 신문지를 구겨 넣고 베이킹소다를 뿌려보세요. 내일 아침 달라진 신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름철 신발 냄새는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얻은 이 작은 정보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당장 실천하실 분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께 행동하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와 추가 팁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라서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지자체와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생활 지원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여름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나 다문화 가정, 노약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생활용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탈취제나 신발 관리용품 같은 소모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속한 동주민센터나 복지 포털을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및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한국환경부는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그중 일부는 생활용품 교체나 관리와 관련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신발 건조기나 소형 제습기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친구 한 명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하게 소형 신발 전용 건조기를 구입한 걸 봤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원과 공동구매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엔 동네 단위로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용품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신발 관리용품이나 제습제를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냄새 제거를 위한 추가 팁을 드리자면 여름철에는 신발장 관리도 꼭 병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발을 잘 관리해도 신발장이 냄새로 가득하면 다시 그 냄새가 배어나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발장 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고 신발장 바닥에 베이킹소다와 숯을 함께 넣어둡니다. 작은 그릇에 담아두기만 해도 냄새와 습기가 줄어드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신발 고르는 습관입니다. 통풍이 전혀 안 되는 재질의 신발은 여름철 냄새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가능하면 통풍이 되는 소재의 신발을 고르고 구두를 신을 때도 땀흡수 패드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최근엔 일회용 발패드도 저렴하게 판매되니 참고해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신발 냄새 관리가 더 이상 막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초간단 탈취법, 발과 신발을 함께 관리하는 습관, 그리고 생활 속 지원과 제도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공유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름철 신발 냄새는 누구나 겪는 문제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이제는 아는 걸 실천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기시는 분들 저는 꼭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 상쾌해지길 바랍니다.